무더운 여름날 지친 일상을 깨우는 시간, 여경의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강성이 부릅니다. 내일을 기다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방황, 여규용. 먼 길 아니더라도 길이 한없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 향기를 감춘 꽃은 어디론가 숨었고 꽃을 찾는 벌은 발걸음이 분주하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향기를 싣고 올 바람도 숨었다. 숨은 향기를 찾는 벌의 발걸음이 느리다. 기다리다 지쳐 힘이 없는 거다. 느린 걸음으로 꽃을 찾는 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딘가에서 기운을 차리고 있을 꽃에게 전해줄 엽서 한 장 남기고 힘없는 날개를 쉰다.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숙일 때가 되었습니다. 8월의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요즘 생각이 분주하게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하반기 할 일에 대하여 많이 챙겨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학기 수업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겨진 옷은 다림질하면 되고요. 찢어진 옷은 꿰매면 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에도 생각이 있어야 하고요. 행동에도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윤형근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윤형근 시인의 시 소개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서 남은 시들을 또 소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시는 그을린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그을린 사랑, 윤형근. 그 시절 우리는 불장난을 쳤지. 뜨겁게 타올랐던 사랑의 불씨, 내 입술은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전기를 빨아들였고 처음에는 컥컥 목이 메더니 가슴이 뭉클하며 눈앞이 침침, 한 줄기 영혼이 뭉게뭉게 사라지며 내 육신도 차츰 오그라들었지. 공장에 다니며 실을 뽑던 청춘은 심장에도 굴뚝을 꽂고 별을 겨누었지. 우리는 어둠 속에 반디로 떠올랐고 열정의 불길이 파고드는 밤 마지막 빛에 달고 다른 맹세와 함께 입술이 될 때까지 필터도 없이 나를 태운 첫사랑은 바닥에 재만 남기고 바람에 흩어졌지. 그녀는 머리를 풀고 연기가 되어 꿈처럼 날아올라 어딜 갔을까. 아득한 청춘의 시절이 떠오릅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스며들어 삶을 위한 투쟁이 눈부시던 그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쳐간 그리움이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들 청춘이 녹아있는 시입니다. 그 시절 사랑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음 시입니다. 무너진 극장 읽어드립니다. 무너진 극장, 윤형근. 도어맨 밤의 문을 열어라. 악사는 트럼펫을 불어라. 중고차에 처진 머플러 소리를 내몰아라. 나는 지금 캄캄한 지하 갱도에서 무거운 차감기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며 암벽을 노리고 있다. 내 정신에 번뜩이는 경련이여 콩알만한 청개구리 표범실을 뛰쳐나와 연녹색 신호등 깜빡깜빡 천하의 열구름을 찾아 부른다. 화산 터지는 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번개 속에 얼핏 스치는 너의 얼굴, 너의 눈에 안개가 덮이고 목소리에도 두텁게 끼고 안개를 마시며 커지는 곤충들, 헬기 같은 잠자리 때 허공을 덮는다. 로켓맨 하늘을 쏘아라. 마술사는 모자를 벗어라. 토끼가 되어 모자 속에 숨어라. 영혼의 나비떼는 하나 둘 눈이 멀어 라디에이터에 빨려 들어가 날개를 파닥이며 몸을 뒤틀다 늘어지니 죽음에 정의하는 삶의 증거인가 빛나던 필라멘트 색을 잃어간다. 언뜻 시만 읽어서는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난해한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무언가 잔해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훔쳐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수선공이라는 시입니다. 수선공, 윤형근. 그이는 부서진 세상 고치며 살았네. 교정의 한 귀퉁이 따가운 햇살 받으며 망가지고 기우뚱한 책걸상 손보는 동안 아이들은 매년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언젠가 기한도 되기 전에 주인이 잃은 책걸상 운동장 철봉 옆에 망연자실 쭈그려 앉았네.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아이는 물살이 숨결을 빼앗아가고 불길이 육신을 살라버리고 바람이 영혼을 데려갔다네.
그이는 홀로 남은 책걸상 쓰다듬다가 아이가 배우던 교실을 찾아가 주인 잃은 사물함 자물쇠를 떼어냈네. 몇 권의 교재 사이로 툭 떨어지는 볼펜은 며칠 전까지 아이의 손등을 타고 돌며 프로펠러처럼 날아오르는 꿈도 꾸었던가. 그 꿈은 손댈 수 없이 부서져 침몰했으니. 수선공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고치는 사람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지요. 만물 박사 정도는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런 만물 박사가 같았던 수선공이 남긴 흔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고 남은 빈 책상과 홀로 남은 책걸상, 주인 잃은 사물함들이 수선공이 있었던 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모두 떠나고 나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눈의 나라입니다. 눈의 나라, 윤형근. 1. 언젠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지상은 마을마다 쌓인 눈을 아이들이 뭉쳐다가 눈사람 만들어 어른들은 거기에 왕관 씌우고 용포 입혔지. 배불뚝이 왕은 햇볕 쬐을 때마다 녹아내리고 어른들은 헌대를 회반죽으로 떼어나가 눈석임이 눈물처럼 흘러도 끄떡없어 빛바랜 왕관과 누더기 용포만으로 살아있어. 누구나 눈의 제왕 경배하고 있으니. 2. 땅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 길이 있네. 하늘을 날던 새들이 궁중에서 몸이 얼어 눈밭에 휩싸인 채 땅에 떨어져 눈과 함께 녹아 없어지거나 부스러져 묻혀 흙이 되었다는데. 그놈들 아마 하얀 문조일 거야. 새장을 탈출한 뒤 뜬구름 되어 떠돌다가 이렇듯 꿈처럼 백발 풀고 사라지다니. 요즘은 무더운 여름날에 한겨울 눈 내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이 시를 읽으니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사물들과 다양한 빛깔로 비춰지는 그런 스펙트럼 같은 그런 것들은 아마도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낭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하면 낭만과 즐거움이 먼저 살아나지요. 아름다운 추억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 담긴 것들과 녹아내리고 난 후에 어수선한 모습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용임입니다. 12줄. 가슴을 듣는 가야금 소리, 달빛 실은 가야금 소리. 한 줄을 퉁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둥둥 내 사랑아 실은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가슴을 듣는
타는 소리 한 줄을 퉁기면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퉁기면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둥둥 내 사랑아 힘 그 사여 어느 누가 달래주리요. 오늘은 윤영근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음 시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금 긴 시입니다. 어머니의 풀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풀, 윤형근. 그 시절 어머니는 매주 고물상에 가서 헌책을 한 무더기씩 사서 가져왔지. 개중엔 자기 몸에 손때 묻혔다고 만만한 독자 몇 명 눈알 빼먹은 흉악범이 있다네. 세상을 뒤집겠다고 음모를 꾸미거나 사기 허풍을 친 놈도 발각되어 괘씸하다고. 포성을 지운 책들은 팔리기 위해 시골 장터에 끌려 나온 닭처럼 꽂고 울다가 곧 포기하고 시무룩하게 쪼그려 있지. 책들은 때로 묶어 저울로 달아 가격을 매기니까 어머니는 무도회장에서 갑옷 입은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무게 많이 나가는 하드커버 싫어해. 두꺼운 종이로 된 그림책이나 작은 문고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낯짝 두꺼운 뻔뻔이 옹졸한 좀생이들이라고 그랬던가. 튼튼하게 제본된 책도 굳이 필요 없어. 줄줄이 엮은 오라를 끊자마자 하나씩 제본을 해체해 낱장을 쓸 거니까. 무슨 책인지 알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것들 읽을 여유 없다고. 활자들이 앙알앙알 항의해 봐야 소용없지. 어머니의 손에 들어간 순간 소금 뿌린 배추처럼 풀이 죽어 조용히 묵념에 들어가면 그만. 풀 쓰는 게 먼저란다. 종이를 2장씩 겹쳐서 가장자리 3면을 풀칠하고 붙이면 봉투가 되는 거야. 흥부와 충무공이 짝을 짓거나 괴테와 톨스토이가 천생연분으로 붙어 있기도 하지. 착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우리의 편력시대, 우리의 부활은 삶의 어느 페이지에 있었던가. 어머니는 종이봉투를 구멍가게에 가지고 가서 팔아넘기고 가게 주인은 손님이 와서 자잘한 물건을 사면 거기에 담아주지. 봉투마다 각각 조기나 열무 같은 것들의 바다내음, 흙내음이 스며드는 거야. 저녁 무렵 일용할 양식거리를 찾아온 주부들의 손에 멱살 잡힌 채 끌려온 어떤 종이봉투는 부뚜막을 차지하고 해찰하다 물에 젖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해. 요즘은 가게에서 대부분 검은 잎을 삐죽거리고 있는 비닐봉지를 쓰지. 이 녀석들은 툭하면 부스럭거리고 말이 많은 게 문제지만 종이보다 질기거든. 질겨야 살아남는 거야. 묵묵히 제 깜냥 다하는 인종은 무시해. 아참, 호떡이나 풀빵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지금도 종이봉투를 같이 써. 달덩이 같은 호떡을 먹다 보면 입가에 꿀물이 뚝뚝 흘러 옷이나 종이봉투에 떨어져 낭자하게 얼룩을 남기고, 붕어와 국화가 봉투 안에서 따끈따끈하게 사귀다가 철썩 달라붙어 인연을 맺기도 하지. 어머니가 만든 종이 굴 안에 들어가 떠난 것들 대부분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되었지만, 군기가 잔뜩 흐르는 집의 살림은 차츰 조미스러 늘 허기졌던 제비 새끼들이 있어. 어머니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 봉투를 만들며 손에 풀이 묻었던 거야.
그 풀에 거미줄이 달라붙고 추억이 달라붙고 구름이 달라붙어 유구한 세월이 흘러갔던가. 그렇게 지나온 종착역에서 어머니는 한 줌 가루가 되어 한지 유골함에 담겨 땅속에 묻혔지. 아무도 종을 울리진 않았지만 눈빛 축축해진 종이와 가루는 백자토 같은 흙이 되리. 어머니와 함께한 그 종이봉투를 만드는 책들, 그리고 그 속에 풀, 그것을 이렇게 쭉 그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쓰신 시 같습니다.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구멍난 집이라는 시입니다. 구멍난 집, 윤형근. 집안은 곳곳에 구멍이 송송, 몰타를 발라 막아보지만 두더지 게임하듯 계속 뚫려 생활이 출혈하듯 빠져나가는 길로 말벌들이 하염없이 스며드네. 아침에 집을 나간 가족들이 나빌레라 꽃을 휘젓는 동안 은밀하게 침투하여 잠복하는 첩자들. 밤늦게 지쳐 돌아온 가족들은 가구로 변해 조용히 가라앉고 벌떼 소리에 나홀로 두리번거리다가 방충 못쓰고 팔이 쥐어 휘둘러 보지만 그들은 사라졌다가 어느새 나타나 을러대니 소리쳐도 이젠 가족 아무도 보이지 않아. 어쩌면 땅벌처럼 땅속에 숨었는지 새벽이면 나비로 탈퇴해 나타나겠지만 말벌로 채워진 집 이제 떠나야 하는지. 이 시를 읽는 제 마음속에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데요. 워낙 시골이라 잠시만 문이 열려 있어도 온갖 벌레들이 기어들어오곤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다니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귀엽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책이라는 시입니다. 어제 읽은 책, 윤형근. 한 줄의 시가 새가 되어 날아간다. 표창처럼 날아가 달에 꽂히는 제비, 하얀 날개로 해를 가리는 고니, 하늘의 멱살을 움켜쥐는 보람에 구름은 새들의 말풍선으로 피어난다. 하나의 문장이 길짐승이 되어 뛰어간다. 귀를 쫑긋 세우고 산을 타는 토끼, 방향도 모른 채 질주하는 치타, 지축을 울리며 서둘러 가는 코끼리, 숲은 온갖 소리를 머금으며 깊어진다. 무거운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한 줄의 시가 재갈이 물리고 날아가는 타날이 새를 꿰뚫고 구름에 박힌다. 불도저 소리가 숲을 뒤흔들며 난도질한다. 하나의 문장이 굉음에 짓밟히고 싱싱 달리는 차에 치인 고라니는 포도에 새로 얼룩진 껌딱지로 포장한다. 자, 바로 이어서 보이지 않는 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너. 너는 어디서 왔는가? 내 앞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통나무처럼 쓰러졌을 때 부드러운 꽃과 풀로 감싸주었어도 이 세계는 원심불리기. 너무 빨리 돌아서 너는 바람에 꽃잎 날리듯 떨어져 나가 까마득한 저편으로 사라져갔지. 세상은 오리무중 가슴이 답답 숨이 막혀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의 숨은 스위치를 누르지. 반짝이는 눈동자가 내 앞에 떠오르고 따뜻한 입김이 잠시 나를 감싸지만 악착같이 달라붙어 내 옷에 금이 가듯 아프도록 긴 머리칼.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구름차 문을 열 때마다 짜릿짜릿 너의 손길이 느껴지고 엔진에서도 분명하다 너의 심장이. 나방처럼 펄럭이는 소리, 진동이 내 심신을 흔들고 온 세계가 기우뚱 내 영혼의 미행성은 우주를 떠돈다. 늘 눈앞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심정을 대변하듯 그렇게 읽히는 시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주경 쓰러집니다. 장윤정 벚꽃길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갖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한다면 잡을라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하루가 멀다 나를 찾던 그대 사랑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없던 걸로 하잔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이제는 그만 날 놀려요. 가던 길 돌려왔다가 다시 가면 나 정말 쓰러집니다.
매미 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요란스러운 매미 소리도 한때는 낭만적으로 들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니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건지 아니면 진짜 요란스러운 건지 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뇌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뇌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소리 없이 망가지는 우리의 뇌를 살펴보고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료식 날 많이 좋아진 자신들의 뇌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며 더 지속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시대에 제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강 문제입니다. 늘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 소개입니다. 읽어드릴 시는 매미는 매미다입니다. 매미는 매미다. 윤형근. 1. 영악하지도 약삭 빠르지도 못해 군뱅이라고 놀림받은 그들. 어느 날 워커시는 무리가 몰려와 포충망으로 휩쓸어 잡아갔지. 나이 꽤나 먹어서 훈련소에 던져진 그들은 자식벌되는 조교들의 명으로 매미가 되어 나무줄기에 매달려 맴맴 울었지. 팔 힘이 빠져 나무에서 떨어지면 물포래 나무 가지가 세례를 퍼부었네. 허리에도 허벅지로 맴맴 소리 냈네. 여름 한철 지나 연옥에서 살아나온 그들은 하루 막일하고 나면 삭신이 쑤셔 신음이 저절로 터져 나오지만 군뱅이 볶음에 막걸리 걸치며 달래고 어쩌다 수당깨나 받으면 매미집을 찾았네. 안매미는 벙어리라지 다소곳이 방석에 앉아 술 따르는 작부 아가씨. 젓가락 장단의 흥타령이라도 부르면 소나기 목청은 시름도 씻어낼 텐데. 2. 지하에서 오래도록 도닦은 수도승이지만 땅 파고 미장의 일도 잘하는 노동자라네. 몇 년 만에 외출인지 정막강성 두드리듯 새벽 공기 마시며 지상으로 솟아나와 안간힘 다해 나무를 타고 오르면 국악을 탈피하고 우화등선하네. 나무줄기는 달콤한 젖을 빨게 하지만 개미, 벌, 파리까지 귀찮게 달라붙네. 오줌 쫙 뿌리고 벗어나 새샘을 찾아 노래 마음껏 부르며 세상을 진동하리. 누가 뒤에서 대포를 날려도 안 들려. 노랫소리에 마음이 동하여 매달리는 선녀 있으면 받아줄 나무 껍질 속에 안락해 하고 잠깐 왔다 가는 생인데 땅에 몸을 던져 개미들의 잔치상에 오르거나 자기를 애호하는 어느 희락 철학자의 시학이나 정치학의 구미를 당기거나. 다양한 시각으로 매미의 세계를 관찰하셨나 봅니다. 정겨운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매미 소리는 어떨 때는 소란스러운 인간사를 비유할 때도 있지만 격조 높지 않은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온 것도 그렇고 허물을 벗고 새삼을 살면서 그 짧은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인 모습을 보는 마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은 시 참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모기의 날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기의 날, 윤형근. 어미라고 봐준다 니나 나나. 구름 같은 애들 키우는 처지라고. 하지만 서방은 꿀 빠는 일이라고 채식만 하면서도 잘 사는데 너는 왜 남의 피를 그리 밝히는지. 심야의 사이렌 소리 요란하게 티내며 지친 꿈에 빨대 꽂고 빨간 단추 눌러 불안한 영혼을 시추하려는 거냐. 모기업이 부도났대요. 공사대금 하나 못 받고 쫓겨났어요. 집 나간 애들은 고인물 걸러 먹이고 해요. 흐르는 물에 휩쓸리면 끝장이에요. 쉼표 같은 번데기가 되어도 쉬지 못하고 헤엄치며 안간힘 써서 이력을 쌓아요. 뱃속의 아이들은 피가 부족해요. 철분이 필요해요. 헤모글로빈을 찾아요. 창백하게 메마른 아이들 때문에
밤마다 어둠 속에서 앵앵 울어요. 암컷이라 차마 후려치진 않아 자칫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기에 손가락 딱밤 몇 한 대로 신용만 했는데 긴 밤 지새도록 침상에서 농성하는지 붕대 감고 깁스한 너는 날지도 못해. 목발 짚고서도 또 기웃거리냐. 각설이 타령 대신 피가 모자라. 뱃속 아이들 목소리로 노래하나. 한여름밤에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곤충이 모기입니다. 시 속에서도 첫머리에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에 대한 질타로 시작을 하네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남의 소중한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꼬드겨 돈을 받아내고 결국에는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아, 정말 더운데 더 덥게 하는 이야기 그만하렵니다. 자,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지구별 찻집이라는 시입니다. 지구별 찻집. 윤형근. 군복 입은 신이 찻집에 뛰어든다. 전투기 조종사라고 한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덕에 가슴에 매단 황금빛 십자 훈장을 흔들며 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커피를 주문한다. 가운 걸친 신이 찻집에 흘러든다. 군의관이라고 부상병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다가 피냄새, 마취약 냄새에 정신이 혼미하다며 자리에 앉아 나직한 소리로 커피를 찾는다. 조종사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군의관은 따뜻한 카페라떼, 투명한 의수가 원두 가는 소리를 동결하고 우유는 거품기에 맴돌리다 개거품으로 은은한 커피 향이 공중에 뭉게뭉게 퍼지는데 천장에는 어제 폭격에 죽은 어린 소녀의 혼과 오늘 아침 병원에서 숨진 앳된 이등병의 혼이 향기를 마시며 신들을 내려다본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헌입니다. 가을비 우산 속.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혼자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왜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있을 맺힌다.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나 혼자서
하늘빛 우산 속에 스맺힌다. 오늘은 윤영근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흐린 하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린 하늘의 일기를 써. 2022년 3월 5.18 민주묘지에서. 윤영근. 대낮 허공에 떠오른 것 모두 지나간 것만은 아니다. 어젯밤 달이 떴던 자리에는 달뜬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가마솥 뚜껑이 있다. 바람에 떠다니던 얼굴들이 면모를 일신하며 철판에 붙어 누구일까 서늘한 눈빛은 불그레한 얼룩이 번지며 톡 쏘는 맛이 코를 뚫을 듯 흐린 하늘에 스며든 것 모두 잊힌 것만은 아니다. 언젠가 밤하늘을 날다가 그대로 천장에 못이 박힌 듯 멈춰있는 한 마리 철새가 전설이 되고 박제된 새의 노래가 튕겨나와 귓바퀴를 삐걱삐걱 돌지만 정작 흐린 하늘은 치기가 없다. 5.18 민주묘지에 가서 가슴에 차오르는 감정을 담아 쓰신 시 같습니다. 이 시를 읽고 소개하는 저도 마음 깊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법정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법정. 윤영근. 여기 직립인간이 확실하니 혐의가 있지. 너는 한때 오랜 기간 신을 미행하였고 길을 잃고 머리가 없어진 뒤에는 신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권세 누렸다. 너의 생은 가슴에서 배꼽 아래까지 급한 낭떠러지를 추락해온 길이 증명해. 내 어깨 위에서 사이렌 울리던 모기들과 내 뒤를 밟던 바퀴벌레들에 기소하였으니 너는 법 없이 사는 자유로운 이방인들을 신 대신 잡아들여 우리에 쳐넣었지. 너의 패거리들은 그들을 능지하여 요절내고 가슴에 구멍을 내어 파리가 쉬슬게 하였다. 시위적인 공연으로 처형 무대를 꾸민 너는 분명히 이 극장의 요원으로 주역을 맡아 자유를 추방하고 희망의 목을 졸라 너의 신분과 권능을 과시하였으니. 요즘 가만히 시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더라 하는 말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그리도 관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랭이 같은 나도 거짓과 진실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내로남불만 쫓을 줄 아는 정치인들이 신물이 납니다. 지구 밖으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참 잘도 갑니다. 잘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가는 건데요. 그렇게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노력하는지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며 잠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윤영근 시인의 시 소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시간에도 남은 시를 한 번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조항조가 부른 사나이 눈물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같아 아쉬움만 뚫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면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 내려 울지 못하고 까만 속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돌아서서 흘린 내 눈물 속에 우리들의 사랑 묻어버리면 못 담은 나의 슬픈 노래도 바람으로 흩어지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 내려 울지 못하고 까만 속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아침이 오면 너무 초라해